일단 제일 먼저 칸을 좀 나눠서, 자 이렇게 놓고, 3교시는 그 빈 여백에다가요 이렇게 좀 칸을 나누셔가지고 4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구조, 지붕, 설비, 계획,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는 간단하게 파라펫 라인하고 보가 그려지게끔 해주시고, 작은 보 하나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 부분에 대한 거, 그렇죠? 매트 기초, 온통 기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제 웬만한 구조체에 대한 지문은 여기다 다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외단열, 내단열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구조에 대한 건 끝나고요. 지붕에 대한 거는 이제 천창 관련도 다 포함해서 지붕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오면 거기에다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고, 설비 파트도 요즘 많이 나오죠, 그죠? 설비에 대한 요구 조건이 간단하게 한두 개 나올 때도 있지만 뭐 서너 개 계속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특별한 계획 요건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내가 그 단면에서 이만큼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것만 다 답안지에 들어가 있으면 큰 점수들은 안 놓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 단면도 설계 조건 및 고려사항 해가지고 제시된 층별 평면도 및 표시된 단면 지선을 기준으로 AA 단면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다른 과목에서는 현황도 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단면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지점에서 바로 평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선을 찾아주시는데, 일단은 먼저 단면 절지선을 쭉 찾아주세요. 빠르게 단면 절지선을 쭉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평면의 정렬 순서가 매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표시는 제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 3층, 지붕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 놓으셔야 돼요, 꼭. 그래서 평면 찾아 헤매지 않게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려 놓으셔야 되는데, 보통 X1열을 쭉 찾습니다. X1열을 찾는데 가끔가다 X1에서 많이 이제 그 건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X2가 정렬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빼고는 X1열을 쭉 당겨서 연결해서 기준선을 잡아 놔요. 헷갈리지 않게 쭉 당겨 놓습니다. 요거 기본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레벨이죠, 레벨. 자, 슬라브의 레벨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지하 1층에서부터 보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마이너스 42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마이너스 4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직접 마이너스 4200이라고 써 놓으시고, 그러면 특별히 레벨 변화가 없는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4200 하나만 딱 보고 가면 되는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물론 옆에 써 있긴 하지만 딱 내가 보기 좋은 위치에 항상 써 있는 게 아니라 평면상에서는 그 레벨이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단면선 위에 써 있는 레벨만 보고 바로바로 다음 단계인 가단면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좌측 부분은 흙에 접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해치가 이게 안 돼 있더라도 스스로 사선 처리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아, 여기는 흙에 접했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보기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방풍실 넘어서 GL이 나오잖아요. GL이 나오는데 GL 위에 보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작도를 실내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EL0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면 바깥에가 GL만 써져 있다면 EL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병기를 해놨네요.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죠? 안 돼 있으면 내가 써줘야 되는 거, 마이너스 100.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가 표시가 된 거죠. 이거 끝난 거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넘어가면 2층에
그 2층에 이제 중정 부분 있고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네요. 커뮤니티 스텝이라고 돼 있네. 여기 부분에 이제 레벨을 찾아서 여기도 써주는데 플러스 4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네요. 플러스 4100이 기준인 거고 그 위에 식재 녹화 식재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있는 거 그거는 다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해당 층고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그 높이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현재 지금 2L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2L에 대한 거 플러스 4100, 2L 4100 그래서 플러스 4100이라고 하는 거 잡아 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야외 무대 쪽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2L 플러스 18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플러스 1800이라는 거 잡아 놓으시고 우측으로 갔더니 4200 똑같네요. 똑같은 건 안 적습니다. 똑같은 건 안 적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지상 3층으로 가는 거죠. 지상 3층으로 가니까 플러스 8000이라는 애가 보이네요. 8000이 보이고 연결 브릿지 통해서 쭉 가도 역시 8000 적을 거 없는 거죠. 발코니는 79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8000에서 100 떨어지는 거네. 7900이라고 하는 거 그쵸? 예. 이렇게 해 놓으시면 편하게 레벨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없고요. 그 지붕 쪽으로 올라가면 12500 있네요. 플러스 12500 이라는 애가 있고 또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사진 천정도 보이고만 하는데 일단은 슬라브 위주로 레벨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숫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요것만 단면 작도할 때 스케일로 탁탁탁탁 찍어서 가선 착착 쳐놓으면 기본 레벨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레벨 했으니까 이제 펜을 형광펜을 바꿔서 인면선을 찾는 거예요. 인면선은 지하부터 한번 이렇게 볼까요? 단면 끊고 지나가는 선 앞쪽으로 보이는 인면선을 찾는 건데 내벽은 칠할 거 없고 개구부가 제일 먼저 찾아지겠죠. 개구부 네, 개구부 하나 있는 거 나머지는 지층이니까 뭐 다른 거 없고요. 1층 부분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네, 실내 벽에 모서리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 기둥 있는 자리요. 실내 벽에 모서리 하나 보이고 쭉 갔더니 개구부가 하나 보이죠. 개구부.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둥 모서리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 모서리가 보이고 저쪽 너머에 개구부가 하나 보입니다. 뒤쪽에. 그죠? 그리고 방풍실은 단면으로 끊기는 애들이고 방풍실 문 두 번째 약간 짜투리 벽면 하나 보이죠? 거기가 외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부분은 찾아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다운해서 내려가는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인면선을 그릴 수가 없네요. 그죠? 네. 단면으로 끊기는 핸드레일은 단면에 표현되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인면선 위주로 지금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다 찾은 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뭐가 보이냐면 야외 무대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그 부분이 거기가 그 유리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체크 대상이니까 쭉 다 유리는 그려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다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난간이 하나 있겠네요. 그죠? 난간 표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쭉 갔더니 기둥 모서리가 하나 보이고 저쪽 끝에 개구부가 하나 보입니다. 그죠? 끝에 개구부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 실내 사무실 안쪽에 기둥 모서리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기둥 모서리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놓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층으로 넘어오시면 단면선 저 너머에 발코니 끝선에 보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턱이 인면선으로 살짝 보이겠죠. 그죠? 두 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방수턱이 되든 뭐가 되든 난간이 되든 그쵸? 이 끝에 인면선으로 보여야 되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면 기둥 모서리가 보이고요. 가변형 벽치라고 했는데 이건 실내 벽이니까 그릴 게 없을 것 같고 기둥 모서리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하부 오픈이니까 난간이 보이겠죠? 앞에 난간이든 뒤에 난간이든 난간이 보이면서 기둥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개구부가 하나 보일 거죠. 강구조 기둥이 또 하나 보이고 저 뒤쪽으로 개구부가 하나 보여요. 계단실 쪽. 그리고 안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컴퓨터실에 가변형 벽체는 할 거 없고 기둥 하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인면이 완벽하게 빠르게 체크가 돼야 돼요. 지붕 쪽으로 놓고 가서 보면 옥상 저 끝에 반대편에
어쨌든 뭐 파라펫이든 뭐든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옥상이니까. 쫙 끝에 파라펫 보이고 녹화식재 보이고요. 그죠? 네, 녹화식재가 그려져야 돼요. 이런 게 빠지면 감점. 쭉 이제 가운데 부분으로 넘어오면 뭐 실외기 설치 영역 어쩌고 이렇게 있고요. 하부 오픈. 하부 오픈이니까 뭐 난간이 있겠네 또. 그죠? 맞나요? 난간이 있어야죠. 하부 오픈. 예, 난간.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난간.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이 단면으로 끊길 거니까 이건 인면에서 표현할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현황도를, 평면도죠. 평면도를 빠르게 읽어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취할 거는 레벨 변화, 각 층의 레벨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인면선 찾아야 돼요. 인면선은 빠지는 족족 감점이니까 무조건 단면 마무리에 인면선을 프리핸드라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고, 이거는 가단면을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게끔 그 부분만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단면 그릴 때 이것만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황도 보는 것까지 지금 한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이제 설계 조건 고려사항 첫 줄까지 온 겁니다. 아직 뒤에는 안 봤잖아요. 이 지문을 읽기 전에 할 게 이렇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기초 외벽 옥상 최하층 바닥의 단열은 외단열로 계획하고 중정 바닥 커뮤니티 스텝 하부 지중해 면하는 지하층 외벽의 단열은 내단열 한다. 외단열, 내단열에 대한 얘기가 항상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어디다 표현할 거냐면 여기다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 구조 간단하게 그린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외단열이면 바깥쪽, 내단열이면 안쪽, 네? 내단열이면 안쪽,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방법은 좀 연습을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네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경사지붕은 단열 방수, 이 지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다 정리하냐면 이 지붕에 대한 얘기는 여기 지붕 항목에다가 정리한다는 얘기죠. 이 지붕 항목에다가 키워드 위주로 해야 돼요. 이걸 다 쓰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경사지붕은 단열, 방수, 우수 재활용 및 태양광 패널의 설치 방안을 고려하여 금속 지붕으로 계획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금속 지붕. 이 키워드만 하나 여기 딱 따오면 되죠. 금속 지붕. 이유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금속 지붕. 그 다음에 경사 지붕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초 동결 심도는 900 이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동결 심도 900 또는 1000. 어디다 표시해요? 여기다 하면 되지. 여기다가 900. 900. 이 위치는 동결심도 얘기밖에 없잖아요. 900이냐 1000이냐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지하층 외벽은 단열 방수 및 방습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고려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고려한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계획 파트에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획 지하층 땡땡에서 단열 방수 방습,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거죠. 방수벽, 그죠? 그 다음에 단열, 외단열, 내단열 아까 지정해 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방수, 트렌치 뭐 이런 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목 배수관 연결, 뭐 그죠? 우수관, 다발관, 유공관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는 거니까 습관화해서 하시면 되고, 습관화가 돼서 늘 한다 그러면 여기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죠? 네, 디폴트로 다 해버리시면 됩니다. 특별한 것만 적자 이거죠. 특별한 것만. 연결 브릿지는 구조 접합부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런 거는 계획 파트에다가 연결 브릿지 딱 표시해 놓으면 거기에 신경을 쓰겠죠. 그죠? 네, 신경 쓰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되고. 컴퓨터실에는 억세스 플로어 25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억세스 플로어의 그 마감면은 피니시 레벨은 같아야죠. 여기는 EL이라고 돼 있죠. EL은 같아야 돼요. 복도랑. 그쵸? 그러니까는 그 부분만 슬라브 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250이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어디에다 하느냐? 여기 아까 표시 마이너스 250을 어디다 해요? 3층에 컴퓨터실 밑에다가 마이너스 250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이제 슬라브를 그릴 때 그 부분만 250을 다운해서 슬라브를 그리겠죠. 그리고 그 위에 마감선 치고 억세스 플로어 이렇게 써놓으면 점수 다 맞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옥상과 중정에는 녹화식재 토심 600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토심 600을 쌓아 올린다고 가정하면 그냥 슬라브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위로 엘리베이션 600까지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 옥상 경사 지붕 및 중정에는 우수 처리 방안을 계획한다. 여기 설비에 들어가면 되겠네. 설비에 우수 처리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계단 난간은 투시형. 이거는 늘 투시형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항상 투시형으로 보통 표시를 하죠. 법적 기준에 따라 매 층마다 방화구획. 예, 여기 중요하죠. 그 방화구획이라는 걸 여기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방화구획. 매 층. 예, 요거 놓치면 이제 점수가 하나씩 깎이는 거죠. 그 다음에 층고, 천장고, 계구부 높이 등 주요 부분 치수와 각실의 명칭을 표기한다. 이건 늘 하는 거죠. 늘 하는 거는 서머리 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거는 외운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저절로 손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계단의 단수, 단높이 및 난간 높이를 표기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단열재, 방수재, 내외장 마감재 등을 표기한다. 당연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써놨네요. 건축물 내부의 인면이 포함된 단면도를 작성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내 외부에 인면이 포함된 단면도를 작성해야 되니까 내 외부에 인면이 뭐가 있는지 당연히 체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내부는 빠뜨리기 쉬운 거, 건물 모서리, 기둥 모서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외벽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찾아내야 돼. 무조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현관 부분입니다. 거기 방풍실이 있는 그 바깥쪽에 거기가 외부인데 많이 놓치고요. 또 발코니 있는 쪽 많이 놓치고 그렇습니다. 외벽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문제는요.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외벽의 텍스처도 어느 정도 표시해 줘야 되고 계곡을 다 그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양이 많고 선이 길기 때문에 프리핸드가 안 되거든요. 그건 작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나오면 일단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건축물 내부 인면 했고요. EHP 단면도상에 EHP랑 HRV 표시를 해준다. 이게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표시는 여기 설비 항목에다 해주면 되죠. EHP, HRV. 네, 요거 표시를 반드시 해주자 라고 하는 걸 챙겨 오시면 되고요. 단면 상세도 설계 조건, 구조체, 단열재, 방수재 및 내외부 마감재 등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상세도 하라는 거고요. 각 부분 구성 요소의 상세를 표현하고 규격 및 치수 명칭 당연히 하는 거고 단면 상세도에는 외단열 벽체에서 발코니 접합 부위 열교 차단 방안과 FCU 상세를 표현한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상세도 공부를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의 시간은 6개월이라고 치면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좀 완벽하게 체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상세도보다는 본체에 대한 점수 배점이 큰 것이고 상세도는 급하면 막 풀이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착실하게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 단면도상에는 구조접합부 상세를 이렇게 많이 그리라고 표현해 놓은 어떤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나만 느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극복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막 상세에 매달려 가지고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저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가볍게 패스하시라는 거죠. 자, 표가 나왔는데요. 이 표는 원래 이 구조체에 대한 얘기는 앞전에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 구조체에서 철근 콘크리트랑 강구조에 대한 부분이 보나 기둥 뭐 이런 사이즈가 다 제각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그림에다 다 못 그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하나는 강구조, 하나는 철콘, 예, 하나는 강구조. 이렇게 두 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써주셔야 돼. 이거 한 번에 다 기재 안 됩니다. 물론 뭐 칼라 펜을 달리 해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방법을 좀 터득하시는데, 일단은 편하게 두 개를 좀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슬라브가 150이니까 여기 슬라브에다 150을 적으시면 되고요. 슬라브 내부에다가 150이라고 그냥 쓰면 되고, 기둥은 500에 500이니까 가운데다 그냥 적으세요. 500 곱하기 500 이렇게 적으시고, 보는 400에 600 이 부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400 곱하기 600
써보시고 캔틸레버 보라고 또 따로 나오죠. 가로 열고 300에 400 표시하면 요거는 캔틸레버 캔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거고 벽체 두께 200이죠.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 써놓으면 되고 온통 기초 두께 600이잖아요. 여기 가운데다 600 여기 써놓으시면 구조체에 대한 어떤 그 사이즈에 대한 표기가 간단하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구조도 똑같이 옆에 그림 하나 더 그리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데 보기 편하게 딱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작도하시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단열재에 대한 부분은 비드법, 압출법, 또 우레탄 충전 뭐 여러 가지 그 부위에 따른 그 단열재 종류 두께를 써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고 패스하시면 돼요. 이거 언제 봐? 나중에 작도 거의 다 하고 나서 텍스트 기입할 때 그때 보면 되니까 동그라미 딱 치고 넘어가요. 여기 신경 쓰거나 또 정리하거나 하면 안 돼요.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네.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는 작도가 다 끝난 다음인데 문제는 이제 바닥입니다. 바닥은 두께가 있는 소재를 쓰게 되면 슬라브 다운을 유발하니까 얘는 챙겨야 됩니다. 바닥 레벨은 여기 평면도 상에다가 직접 바닥 다운에 대한 것을 마이너스 얼마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써주라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요것만 보고서 바로 가단면이나 기본 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다 써놓으면은 슬라브 다운 시키고 뭐하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체킹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 다운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착이 되면 단면선 하부에다가 해당되는 부위에다가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200 써놓으시면 굉장히 편하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두께가 거의 없는 경우는 바닥 다운, 슬라브 다운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그냥 텍스트만 써주면 되니까 그거는 아까 단열재 텍스트 표기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창호 이런 것들 나중에 얘도 동그라미 딱 쳐놓고 나중에 그 보고 적으시면 돼요. 작도가 거의 끝날 무렵에. 냉난방 설비에서 로비, 사무실, 컴퓨터실은 EHP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강의실, FCU, 그 다음에 환기 설비, 로비, 사무실, 컴퓨터실, 강의실, HRV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정리하는 요령은 EHP, FCU, HRV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실인지 텍스트를 나중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격거리 따질 때도 이격거리 숫자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뭐 건축물, 5개공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텍스트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뒤로 쭉쭉쭉 늘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EHP, FCU, HRV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딱딱딱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보기가 좋다는 거죠. HRV 뭐뭐뭐뭐, FCU 뭐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나게 되는데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서머리가 된 부분은요. 계획하고 작도하고 하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빠뜨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실수의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알면서 틀려가지고 누락돼서 점수 깎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습관입니다. 내가 습관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늘 빠지는 것들이 항상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작업해서 올려주시면 뭐가 빠뜨렸는지 이제 체크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절대 그거는 빠뜨리지 않겠다는 각성이 좀 필요해요. 지금부터 습관을 조금씩 바꿔서 해주시면 그동안에 쌓아오신 그 실력과 그 많은 노력과 내공들이 이제 다음 시험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